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환입니다. 4월달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서울시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앞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향후에 올해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큰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향후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울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6대 광역시, 지방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의 영향을 지방도시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방향, 흐름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좀 더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소제목으로 난 1년짜리 시장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 풀어야 서울 집값 잡혀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해 봤는데, 서울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내년 6월 달에 재신임을 받아야 되고 그때 다시 출마를 해서 재신임을 받고 향후 5년간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지금 현재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시장에다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눠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볼 건데요. 먼저 재건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시행한 것이 이제 35층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시장에 알려졌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칙은 앞으로도 35층을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는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게 되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80억의 신고가로 실제 거래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다 보니까 이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낙인 찍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발 물러났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부터 그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양쪽에서부터 비판을 좀 받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셨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 35층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서울시가 35층 층고, 15층 또는 35층 층고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2040 서울 플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2040 서울 플랜 이 단어를 꼭 기사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2040년까지 서울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10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플랜 얘기만 나오면은 꼭 귀를 쫑긋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에서도 이런 2040 플랜에 관련된 뉴스나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계속해서 지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40 플랜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개별 재건축 단지와 접촉에 나섰다. 구청장들과의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대표 단지들, 유명한 단지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이런 단지들의 조합장들과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개선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시장의 의견들의 부동산 시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민들과 또는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대로 정책을 폈던 전 시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의 층고 규제 완화 방침은 사실상 굳힌 상태다. 방향은 정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도 좀 설득을 해야 되고 국토부에 대한 부분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하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지금 8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의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연동해서 주변에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그런 아파트들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인데요.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초로 이제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1차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고 1차에서 D등급 이하로 2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C, D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걸려서 재건축 자체가 처음부터 첫 발을 내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님께서 주요 주택 정책,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야 한다. 라고 이제 8월달 또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고요.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권한, 서울시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국토부의 권한을 들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고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바깥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장 시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런 자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하게 되면은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니까 로또 아파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로또 아파트 때문에 대기 수요자들이 많고 엄청난 경쟁률로서 실제 수요자, 실수요자 꼭 주택이 필요하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굉장히 축소된다 라는 비판들이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토부라든지 서울시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조성이 돼서 적어도 절반 정도 이상의 찬성이 나왔을 때여야만 이게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요. 자, 그래서 뉴스 내용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죠. 오세훈이 손잡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급물살 탄압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운을 띄우자 오세훈 시장이 즉각적으로 지지 발언을 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시군구가 분양가 상한제, 근데 이게 심사 주체 방식이 허구 쪽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분양가 심사제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로 바꾸게 되는 거고, 자, 택지비와 감정평가, 건축비, 가산비, 요게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거래되거나 또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축비도 아주 법에 정해져 있는
건축비 자체가 실제로 시공할 때 들어가는 건축비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어쩔 수 없이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또는 공공이 짓게 되면 더 품질이 낮은 그런 아파트를 짓게 되고, 또 재하청의 하청,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해서 인근 시세에 준하는 분양가를 기준을 잡자라고 바꾸게 된다는 얘기죠. 또 업계의 요구사항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거죠. 100%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균형과 또 업계 또는 또 시민들, 조합, 이런 여러 계층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관인데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게. 근데 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시세, 분양가 기준 투명성 요구, 이게 시세가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느냐, 이래서 주변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국민들도 알 수 있고 또 정부기관이나 국토부도 또 건설회사도 확인할 수 있는 시세다 보니까 이거는 합의점을 찾기가 좀 좋다, 현실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매뉴얼인데 단순 매뉴얼이 아니라 시세, 분양가 기준의 매뉴얼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분양가 산정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인식은 이 두 분,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반대편과 서로 상반간의 시장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반대냐, 찬성이냐, 굉장히 이제 그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게 공론화돼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비중 있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한 부분 하고요. 공공기획 재건축인데 이 두 가지는 함께 묶어서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국토부와 서울시장의 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반응 자체가 미미하거나 미온적인 이유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더불어서 이제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재건축 54개 조합이 연대를 하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방과 서울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된다. 또 이 재건축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시장에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무주택자라든지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분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시선, 이래서 시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과 이제 이 그 재건축 조합과 또 서울시 입장에서의 완충점을 좀 찾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폐지보다는 유예 정도나,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환수 비율 있잖아요. 금액 정도를 좀 조절하는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입장차가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입장과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정부나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둘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양보도 받아내야 되고, 또 서로 양보를 받아내다 보니까 절충점에서 이런 유예나 비율 조정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한 대 묶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기획 재건축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보다는 재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의 반발 자체가, 재건축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런 재건축들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완화될 것이고, 급격하게 좀 더 빠르게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면서 시장의 많은 공급들로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재개발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공기획 재개발은 지금 현재 9월 말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데 비해서 이 공공기획 재건축 같은 경우는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공기획 재건축, 이게 민간 재건축이거든요. 민간 재건축, 지금 현재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도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놓고 있는 공공기획 재건축도 그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단지별로 서울시가 접촉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개별 단지별로 접촉을 해서 몇몇 개의 대표적인 유명한 단지들이 이 공공기획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단지들도 순차적으로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공공기획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정책이 공공기획 재건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 정책인데요, 이 공급책이 전체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적인 부분, 시장에서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재개발 쪽에 훨씬 더 속도감 있게 혁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는 재개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